1980년 광주에서 학살, 1981년 문무대에서 학살, 고려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재적 159명, 1982년부터 1984년까지 강제 징집 1121명, 그리고 의문사 6명. 그 문무대 사건의 피해자로서 이 기록을 합니다. 14번째입니다. 들어와. 괜찮겠어? 미안한지 연신 괜찮겠어 하고 있었다. 오늘 내가 저녁 해줄게. 아니야, 서울 온 김에 영화라도 봐야지. 그리고 밖에서 밥도 먹고 오자. 안암동 언덕은 다닥다닥 붙은 월세방들이다. 벽 한쪽은 연탄이 높게 쌓여 있어야 든든하다. 누군지 연탄을 쌓고 있었다. 혹시 저희 것 아니죠? 맞는데. 누가 샀는데요? 통장님이. 보안사는 통장까지 동원했다. 하긴 마스터하는 날도 알 정도니까 시발. 정님과 청량리 극장에 갔다. 로테리에 몇 개가 퍼져 있었다. 뭐 보고 싶어? 아이, 아무거나. 평일 대낮이라 그런지 손님이 거의 없었다. 주물탕 해도 돼? 아유, 해보긴 했어? 아니,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 해. 정님이 허락하자 홍당무는 맵시도 없이 그냥 브라지에 손을 넣고 양념고기 주무르듯이 주물럭주물럭 거렸다. 정님이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도 자극은 되는지 정님의 얼굴도 확확 불이 붙어 홍당무가 되었다. 정님이 당무의 바지를 쭉 내렸다. 보통은 바지 단추를 풀고 손을 넣어 만지작거리는데 정님은 경험자답게 당무의 바지를 한 번에 내렸다. 할렘, 화끈하게 해야지. 당무의 깃발이 성성해지자 정님이 천천히 그 위에 앉았다. 영화관의 좌석은 좁지만 다리만 잘 뻗으면 기가 막힌 자세가 된다. 정님은 영화를 보며 슬로우하게 움직였다. 당무는 처음이지만 질세라 물컹물컹 가슴을 세게 만지고 유두도 콱콱 비틀었다. 영화가 끝나고 청량리 뒷골목에 야식집으로 들어섰다.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었다. 처녀조차 2~3인분을 먹고 있었다. 배가 너무 불렀지만 맥주는 마셔야 했다. 500cc를 몇 개 비고 그냥 가까운 여관으로 갔다. 아유, 우리 정상적으로 하기는 처음이네. 글쎄 말이야, 다목리에서는 홍당무가 주로 당했지만 그래도 서울이니 당무가 홈그라운드 2.2에서 힘을 썼다. 정님은 경험은 많았지만 그냥 돌기옥 앞으로인 당무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할 줄 모르니 냅다 방어만 연락 찍고 있었다. 다음엔 체위 좀 바꿔자. 그럴 줄 알아? 누나가 가르쳐주면 되잖아. 그럴 땐 누나야? 둘이 서로를 만지며 킥킥 웃었다. 보안사가 뭐래? 간단해. 뭔데? 그 석철이란 친구 시위 시간하고 장소는 당무가 알아내고 그 친구 집은 내가 미행해서 알아오래. 다 어려운 일이야. 그게 뭐가 어려워?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 아휴, 그게 그런 게 아니야. 자칫하면 사람 죽어. 하여간 만나러 갈 때 멀리서 나한테 누군지 찍어줘. 그러면 내가 미행해서 알아올게. 참, 누난 쉽게도 이야기하네. 홍당무와 정님이 학생회관이 바라보이는 멀찍이서 벤치에 앉아 있었다. 홍당무는 혹 누가 알아볼까 모자를 깊숙이 쓰고 있었다. 쟤야. 정님이 빠른 걸음으로 쫓아갔다. 얼굴을 확인하고 오더니 사진과 대조해봤다. 맞네. 정님은 석철이 입학 MT 때 찍은 사진을 갖고 있었다. 그럼 이제 네가 갔다 와. 알았어. 그 여관으로 와. 학생회관 서클룸들은 언제나 북적거려 살아있는 기분이었다. 홍당무. 석철아. 좁은 공간에 여럿이 회의를 하려는지 스터디를 하려는지 모여있었다. 금세 끝나는데 거기 가서 기다릴 수 있지? 아이, 그럼. 늘 가던 막걸리집에 먼저 갔다. 고대 앞이 아닌 성대 근처였다. 이미 석철은 수배자였다. 보안사 휴가비가 아직도 남아있었다. 해물도 시키고 전도 시켰다. 꽤 시간이 지나서야 석철이 왔다. 많이 기다렸지? 괜찮아. 와,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이 시켰어? 돈이 좀 있어서. 그는 보안사가 준 노란 봉투를 꺼냈다. 이거 네가 써. 보안사 애들이 준 거야. 노란 봉투를 그에게 밀었다. 그럼 너한테까지? 보안사 해도 너무하네. 야, 넌 엄마까지 돌아가셨잖니.
아이 씨발. 이번 시위 시간하고 장소 누가 동뜨나 알아오래. 석철이 잔도 부딪히지 않고 입에 털어넣었다. 너도 마셔. 밖에 있는 정림이 가끔씩 이쪽을 바라봤다. 참 엄마 때 못 가봐서 미안하다. 나 아휴 워낙 쟤네들이 찾고 싶어해. 아냐 친구들한테 연락도 못했었어. 어머니까지. 석철이 빤히 홍단문을 쳐다봤다. 가르쳐줄게. 그래도 돼? 어차피 여러 대학 연합이라 에휴 세릴 거야. 뭔 안 세겠냐? 그래? 석철이 시위 장소와 시간을 적어주었다. 누가 동인지도 써주면 안 되냐? 어? 누가 동 뜨는지 너무 무서워. 그러겠지. 의문사 6명 6분이나 돌아가셨잖아. 의문사 6명 너도 들어봤지? 혹시 걔네들이 이상한 거 시키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덤비거나 모른다고 하지 말고.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넌 교회 다니니까 근데 동도 가르쳐주면 안 되니? 성대는 것만 알고 이름은 몰라.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너무 무서워. 보안사 애들이 나 딸딸이 치는 날까지 알아. 해도 너무한다. 하지만 이름은 서로 오픈 안 해. 알면 좋은데 어떻게 알 수 없을까? 너무 무섭다. 노란 봉투를 다시 홍당무에게 돌려주고 석철이 일어섰다. 계산을 하러 가며 정림 쪽을 보니 딴짓을 하는 건지 이쪽을 안 보고 있었다. 술집을 나서며 정림의 시선을 끌려고 소리를 질렀다. 난 뿌락지다. 난 뿌락지야. 당무야. 석철이 가려다가 들어와 당무를 끌어안았다. 마음에 두지 마. 어차피 연합은 세개돼 있어. 그리고 그래 이름도 알아볼게. 제대만 잘해. 당무의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래도 정림 쪽을 봤다.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럼 됐어 씨발. 석철과 헤어져 돌아오며 해화동 로터리를 들렀다. 아직도 나팔령 빵집이 있었다. 하도 빵이 맛있어 고대법대 학교에서 발표하던 날 엄마랑 누나랑 가서 실컷 먹고 왔었다. 이번엔 고시다 당무야. 누나가 일부러 부담을 덧줬었다. 아니야 학교만 잘 다녀도 엄마는 너무 뿌듯하다. 고대 법대잖니. 아니야 엄마 고시 붙으면 와서 또 먹어. 홍당과 박자를 맞췄다. 그러자 누나가 신났었다. 공순이 누나. 우리 누나는 공순이. 이제 누나에게 희망은 없다. 난 뿌락지일 따름이다. 영안에 들어와 뜨거운 물로 샤워를 진하게 했다. 어제는 하도 과식해서 제대로도 못하고 잠들었었다. 벌써 자냐? 누나 왔어. 너무 늦었네. 근데 좀 이상한데? 뭐가 놓쳤어? 어떻게 하려고 놓쳤어? 그게 아니고 그 친구 좀 이상하던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증이긴 하지만 이상해. 왜? 마포경찰서 근처까지 가서 머리 짧은 사람을 만나던데. 그럼 경찰 아니야? 형사 아니야? 그럼 석철이 자체가 불악지. 아휴 모르겠다. 샤워 빨리 하고 와. 빨리빨랑 하자. 보안사 대위는 석철이 직접 써줬다는 자폐 시간과 장소를 어딘가에 보고하는 모양이었다. 만일 너 틀리면 진짜 제삿날이다. 석철이 내 위급 신호등을 들고 있는 것은 의문사 6인이었다. 그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은 흘려주었다. 그래야 강제 징집당한 친구들이 부대에서 보안대에게 덜 터지기 때문이었다. 맞아 죽은 의문사 6인. 그들의 한은 언제나 붙이 풀릴까. 마포서의 김반장과는 거래였다. 역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흘려주고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이나 장소를 틀리게 하는 식이었다. 경찰은 워낙 많은 뿌락지를 운영하다 보니 혼선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제나 실적이다.
뿌락지를 운영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냐가 중요했지 정확도는 다음이었다. 질보다는 양인 부피다. D2 제대할 때쯤 누나는 만삭이었다. 엄마도 떠나고 동생도 군대 가니 너무 적적했다. 그리고 이제 동생은 판검사가 틀렸으니 자기도 희망이 없어졌다. 희망이 없으니 술을 가까이 하게 되고 술과 가까워지니 자연히 이 남자 저 남자가 생겼다. 그냥 자자면 잤다. 그러다 덜컥 애가 생겼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30대 중반이었는데 애가 생겼으니 같이 살자고 했더니 콧방귀를 쪘다. 그냥 낳기로 했다. 남들을 군대 제대한다면 마치 해방을 맞는 듯 했죠. 홍당무는 그저 그런 기분이었다. 학교에 돌아가보니 문무대 사건에 대해서 학교가 사과의 뜻으로 등록금을 졸업까지 면제해준다고 모두들 기분이 들떠 있었다. 하지만 홍당무의 입장은 그럴 순 없었다. 등록금은 그렇게 해결한다고 쳐도 생활비가 문제였다. 더구나 누나가 한두 달 뒤면 해산이니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했다. 복학을 하고 싶어도 못했다. 1984년 7월 12일 제대하고 뜨거운 여름을 아침 5시에 인력시장에 나가 기다렸다. 나이 든 사람들이 대부분에서 막 제대한 홍당무는 잘 팔렸다. 도로공사의 라인 긋기, 도로바닥에 불 놓기, 건설 현장의 고공에서 철근 배달하고 참 다양했다. 군기가 남아서 그런지 동작이 빨라 오야지들이 좋아했다. 착실히 모아 누나 해산 준비를 해줬다. 돈만 건넬 뿐 해산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랐다. 엄마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을이 찾아오고 있었다. 다목리의 가을은 참 울긋불긋했는데 정림이 누나는 잘 있을까? 제대까지는 꾸준히 며느리를 와지고 교회 갔다 돌아올 때면 꼭 들렀다. 만날 때마다 하기는 했지만 처음에 무지막지 대신 정감있게 스킨십부터 천천히 정성스럽게 사랑해 주었다. 제대쯤 마지막 휴가 올 때 같이 서울에 왔었다.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진지하게 물었다. 우리 누나한테 인사할래? 아니야, 너 제대하면 나 딴 데 씩 갈 거야. 홍당무는 대답을 못했다. 군대 기간은 어떻게든 의지되고 보안대의 공포 속에서 겨우 숨쉴 구멍이었지만 아내로 평생 함께 산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거봐, 대답 못하지? 다그쳐도 그냥 있었다. 마지막 휴가는 그래도 정림이 누나가 돈을 펑펑 써 호화찬란이었다. 학교에서 무무대 피해자들이 모인다고 친구 통해서 연락이 왔다. 109명이니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 모임도 만든다고 했다. 백구인 협의회. 법학과 애들이 홍당무의 사연을 듣고 무리지어 집에 찾아왔다. 누나가 낳은 아이를 보고 아이들이 어째 3천 얼굴은 전혀 없네 하며 놀렸다. 조금씩 거둔 돈이라지만 큰 돈을 건네주었다. 이상하다. 돌아가는 길에 절친이 한마디 했다. 학생처장님이 금일봉했어. 그래서 커진 거야. 그리고 이번 주 안으로 들리래. 꼭 오라고 했으니 와라. 전화로 약속을 하고 학교에 갔었다. 학교에는 마치 신입생 입학때처럼 아이들이 북적거리고 있었다. 군대까지 갔다 온 애들이 마치 신입생처럼 시덕거리며 이 건물 저 건물을 수업하러 다니고 있었다. 즉 그 장교만 아니었으면 엄마도 안 죽고 나도 저렇게 공부했을 텐데 부질없다고 생각했다. 어서 와라. 안녕하세요. 안녕까지 못하지. 부르셨다고 해서 사실은 아휴 우리 너무 기가 막힌 우리 피해자다. 백구인 협의를 한 걸 한다며? 자를 땐 언제고 씨발. 말을 하다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학생처장이 어이없긴 해도 고맙긴 했다. 하긴 그때 그 학생처장은 아니니까.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특히 자네는 학교가 더더욱 할 말이 없지. 엄마 일도 알고 있다. 다 학교 책임이다. 학교에는 누가 얘기했는지 홍당무 집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었다. 애들이 홍당무라고 부른다며 당무야 이 애비가 당무 좀 신경 쓰려고 애비란 표현을 썼다. 하긴 아버지가 생전에 계신다면 비슷한 나이시겠지. 가회가 공식적으로 전두환이 금지시켰잖아. 그래서 이 애비가 좀 알아봤더니 입주가 할 자리가 하나 있더라고. 가정교사라는 거 있지 않니? 알아요. 그리고 이 애비가 총장님하고 술자리에서 한마디 했다. 당신도 당무 같은 자식 있지 않냐고. 나도 그렇고. 그냥 하는 얘기 같진 않았다. 진심 같았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총장 주머니 좀 털었지.
학생처장은 봉투와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줬다. 돈은 됐고요. 가정교사는 할게요. 이 녀석이 예비가 좀 받아야지. 마치 아버지처럼 엉덩이를 툭툭 치며 봉투를 넣어주었다. 눈물이 울컥 나왔다. 어머니가 생각났다. 화장실에 가서 울고 집에 갔다. 누나는 돈만 주면 좋아했다. 왠게 이렇게 큰 돈이야? 또 혹시 나쁜 일을 하는 거 아니지? 걱정부터 했다. 자처진영을 다 얘기했다. 누나가 그냥 울었다.